미국이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의 음료 코너에서 점점 코카콜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음료가 장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음료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음료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음료가 미국 시장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어떤 음료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윈저입니다.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고급 마트를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트렌드세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선택한 상품들은 늘 인기를 끌거든요.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42의 나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가끔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일상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마트를 둘러보며 진열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절 과일 코너, 유기농 채소 섹션, 수입 치즈 진열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때 우리 마트에서 일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지수라는 한국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낯선 음료수 병이 들려 있었어요. 지수가 권한 음료는 갈아 만든 배라는 이름의 한국 음료였습니다.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신선한 배의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든 듯한 질감과 함께 말이죠. 지수는 뉴저지의 작은 한국 식품점에서 이 음료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신선한 배를 직접 갈아 만든 것처럼 자연스러운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죠. 우리 마트에도 이 음료를 들여오자고요.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 이 음료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어디서 살 수 있어? 더 자세히 알려줘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비디오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10만을 넘었고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열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그날 밤 바로 한국 음료 수입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갈아 만든 배뿐만 아니라 다른 인기 한국 음료도 알아봤죠. 밀키스, 바나나 맛 우유, 식혜, 수정과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모두 독특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수입업체와의 협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마트에 작은 한국 음료 코너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진열대 하나였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갈아 만든 배는 입고되자마자 매진되는 기적을 보여줬죠. 진열하는 족족 판매되어 재고 관리에 애를 먹을 정도였어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음료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고객들도 생겼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맛의 발견에 대한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한국 음료 코너가 우리 마트의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갈배, 밀키스, 바나나 맛 우유는 코카콜라보다 낫다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K드링크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현지 방송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음료의 매력을 소개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공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료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독특하고 창의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인공 첨가물이 적고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건강을 중시하는 뉴욕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특별함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마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늘리는 좋은 기회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곧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성공이 더 큰 시험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제가 사업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료 코너의 성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주 매출이 증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마트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겼어요. 혼자 음료 코너를 담당하던 지수의 손길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서 2명의 새로운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었죠. 우리 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진열대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트의 중앙 구역에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아 만든 배를 시작으로 밀키스, 바나나 맛 우유, 맥콜, 식혜, 수정과 등 다양한 한국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특히 갈배, 밀키스, 바나나 맛 우유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마트의 단골 고객인 마이클이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갈배를 사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코카콜라보다 훨씬 맛있어요. 더 건강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평가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감상을 전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K드링크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트를 방문해 한국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된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팔로워들도 뒤따랐어요. 마트 밖에 줄이 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평소 읽던 뉴욕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에디터가 연락해왔어요. 그들은 뉴욕의 새로운 맛 특집 기사에 우리 마트의 한국 음료 코너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리포터는 생방송으로 한국 음료를 시음하며 리액션을 보여주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마트의 한국 음료 코너는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제안했어요. 토요일마다 작은 시음회를 열면 어떨까? 한국 음료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도 소개하고 지수는 흔쾌히 동의했고 이 행사는 또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마트들도 이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객들의 신뢰와 충성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수입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유지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트가 뉴욕에서 한국 음료 트렌드의 발신지가 된 셈이죠. 성공이 가져온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음료의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마트 내 다른 섹션도 리모델링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했어요. 지수는 한국 음료 코너의 매니저로 승진했고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지식과 열정이 이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매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다른 상품도 함께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 음료가 고객 유입의 중요한 경로가 된 것이죠. 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도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도전이 따르는 법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인기 상품은 자주 품절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수입 비용과 관세 때문이었죠. 고객들은 여전히 기꺼이 지불했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제안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이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저를 찾았어요. 그는 자신을 왕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골든 드래곤 푸드 디스트리뷰션의 대표라고 했죠. 사무실로 안내하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왕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가 제안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음료 대신 그들이 만든 비슷한 제품을 들여오라는 것이었죠. 가격은 더 싸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다고 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샘플들을 꺼내 제 책상 위에 줄지어 놓았습니다. 갈배와 유사한 빼드링크, 밀키스를 모방한 크림, 소다, 바나나 맛 우유를 본딴 바닐라 바나나 드링크까지 겉모습만 보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병 모양, 라벨 디자인, 심지어 색상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손에 들고 살펴보니 무게감도 비슷했죠. 왕씨는 제품의 맛을 보길 권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배 드링크를 여러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지만 갈아 만든 배의 자연스러운 과육감과 깊은 풍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인공적인 단맛이 강했고 뒷맛에는 약간의 금속성이 감지됐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비슷했어요. 겉보기에는 거의 동일했지만
맛은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왕 씨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그가 제시한 도매가는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배송이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설명이었죠. 재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최근 공급 지연으로 인한 품절 사태가 잦았거든요. 고객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영자로서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항상 중요한 과제였어요. 시험 삼아 일부 제품만 도입해 볼 수 있을지 물어보았고 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계약서를 꺼내 놓았어요. 최소 주물량과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숫자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첫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갈배 옆에 패드링크를, 밀키스 옆에 크림소다를 진열했습니다. 가격 차이도 분명히 표시했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직원들에게도 두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물어볼 경우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제품도 꽤 잘 팔렸어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저렴한 대체품을 선택했고 겉모습이 비슷해 구분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더 올라갔고 이익률도 상승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지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처음 샘플을 보았을 때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며 고객들이 곧 알아차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주에 들어서자 상황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배드링크를 구매한 후 다음날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제 산 갈배가 평소와 맛이 달랐는지, 혹시 다른 제조사로 바꾸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원래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맛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고 원본을 선호했어요. 더 비싸더라도 원래의 한국 제품을 원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팬들은 진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어요. 셋째 주, 소셜미디어에 불만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윈저 마트의 갈배가 예전 맛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와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그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제 소셜미디어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한 충성 고객이 제 계정에 긴 글을 남겼더군요. 당신을 믿고 한국 음료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는 가짜를 팔고 있으니 배신감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댓글에 수많은 동의 반응이 달렸어요.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급하게 사무실로 달려가 컴퓨터를 켜고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확인했어요. 비슷한 불만들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 푸드 블로거들이 원본과 모방품을 비교하는 동영상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디자인의 미묘한 차이점을 지적했고 맛을 비교하며 속임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성분표까지 분석하며 인공 첨가물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지수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내가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최근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젊은 층과 한국 문화 애호가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이었는데 말이죠. 매출은 갑자기 30%나 하락했고 이는 한국 음료 코너가 생기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맛이 다르다는 불만을 넘어 의도적인 기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고객은 한국 음료의 인기에 편승해 싸구려 모조품을 파는 것은 문화적 도움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고 여러 한국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어요. 마트 내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진열된 중국 제품을 보고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한 여성은 패드링크를 집어들고 한참을 살펴본 후
큰 한숨과 함께 진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표정에 담긴 실망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지수의 변화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일했지만 예전의 열정과 자부심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 받아내는 그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 보였어요. 한 번은 그녀가 창고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왕 씨는 계속해서 연락해왔습니다. 더 많은 제품 라인을 소개하고 마진을 더 높여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실수의 크기를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수익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현지 뉴스에서 우리 마트를 다룬 것이었어요. 문화적 진정성 및 수익 윈저 마트의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한국 음료와 중국산 모방품을 비교하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했어요. 그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 마트의 평판은 더욱 추락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중국 제품을 완전히 철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대체품에 투자한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경영자로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우리 마트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패드링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손자가 이 갈배 음료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합니다. 아플 때마다 찾던 음료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실망의 눈물만 흘린다고 했어요. 손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왔는데 이 음료가 그 아이에게는 고향의 맛이었던 거죠. 노부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가슴을 꽉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을 담은 소중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것은 단지 음료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향이고 추억이고 정체성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트는 물론이고 제 정신 건강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도착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직원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최근의 어려움이 읽혔어요.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묵직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새로운 불만 이메일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 음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계 미국인 협회에서 보낸 공식 항의문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마트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가 내린 결정이었고 해결책 역시 제 손에 있었어요.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업가의 책임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중국산 대체품을 철수시키고 원래의 한국 음료만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익보다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을 내린 다음 날부터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대체품을 모두 철수하고 원래의 한국 음료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을 텐데 이제야 그 짐을 덜어준 것 같아 저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직원들과 함께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중국산 음료들을 모두 진열대에서 내리고 창고로 옮겼어요. 비워진 자리에는 한국에서 새로 들여온 정품 음료들로 채웠습니다. 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통보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위협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왕 씨는 남은 제품을 할인가에 되사겠다며 타협점을 제시했고 저는 동의했어요. 재정적 손실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비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오직 진짜 한국 음료만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중국산 대체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음료존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다양한 한국 음료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단순히 인기 있는 3가지 음료뿐만 아니라 계절별 특색 있는 전통 음료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러 제조사들과 직접 연락을 취했고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어요. 작업이 한창이던 중 그 노부부가 손자와 함께 다시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창고에 보관해둔 마지막 남은 진짜 갈배를 그 아이에게 건넸을 때 아이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정직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에게 이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추억이자 할머니와의 소중한 연결고리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상품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니요. 진정성의 가치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음료존의 리모델링은 일주일이 걸렸어요. 마트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 우아한 진열대를 설치하고 각 음료에 대한 설명과 추천 방법을 담은 작은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한국 음료 문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시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재개장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혼자 마트에 남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본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진열된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성과 신뢰는 어떤 단기적 이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앞으로 제 사업 방향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음료존 확장 공사가 완료된 다음 날, 마트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을 소개하는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과 함께 새 한국 음료존 오픈 소식을 알렸더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큰 간판 진정한 한국의 맛이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전보다 2배 넓어진 공간에는 50종류가 넘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갈아 만든 배, 밀키스, 바나나맛 우유뿐만 아니라 식혜, 수정과 유자차, 쌍화차, 식혜, 미숫가루까지 다양한 전통 음료들도 선보였습니다. 첫 손님으로 온 젊은 여성은 넓어진 한국 음료존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녀는 예전에 불만 댓글을 많이 남겼던 충성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네요.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어 기뻐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손을 잡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음료존의 성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고객들이 올린 사진과 후기가 넘쳐났고 샵 진짜 K드링크 해시태그가 뉴욕 지역에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들의 팔로워들도 뒤따랐어요. 다시 한번 마트 밖에 줄이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뉴스 미디어의 반응이었어요. 이전에 저희를 비판했던 그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윤리와 문화적 진정성 윈저 마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보도를 했어요. 기자는 제 결정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칭찬했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의 주요 음료 회사들이 연달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마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며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특히 갈아 만든 배를 생산하는 회사는 미국 동부 지역 독점 판매권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왕 씨도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그는 자신들도 제품 품질을 개선했으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국 음료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 마트의 핵심 가치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2달째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신뢰와 충성도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트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객층의 다양화였어요. 이전에는 주로 한국계나 아시아계 고객들이 한국 음료를 찾았다면 이제는 모든 인종과 연령층이 한국 음료를 즐기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찾아왔어요. 한국 음료는 이제 뉴욕 내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매니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토요일 음료 문화 교실은 또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한국 음료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적인 마시는 방법도 알려주는 작은 클래스였죠. 매주 자리가 금방 차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도시의 마트 운영자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 경험담을 듣고 문화적 진정성과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길 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바뀌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음료 유통사의 대표 왕 씨는 결국 다른 마트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의 제품보다 진짜 한국 음료를 선호했어요. 여론은 싸늘했고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K드링크 아니면 안 마신다며 한국 제품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마켓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진정성은 결코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장된 한국 음료존은 이제 우리 마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방문 코스로 추천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북에 뉴욕에서 만나는 진정한 한국의 맛이라는 소개와 함께 저희 마트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마트의 작은 코너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감 무렵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갈아 만든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음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마셨어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성껏 한국 음료를 대하는 마트를 보니 너무 감동이에요. 고향의 맛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추억을 존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 음료존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 큰 도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 경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음료 회사 3곳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은 뉴욕 출장 중에 특별히 우리 마트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알려져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에 놀랐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미국에서 인정받은 한국 음료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들과의 미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그들은 저희 마트의 한국 음료 코너를 둘러보며 감탄했고 특히 각 음료에 대한 설명과 문화적 배경을 소개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뉴욕 내 다른 지역에 한국 음료 전문점을 함께 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확장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지수와 다른 직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한국 음료의 진정성과 문화적 가치를 핵심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2개의 새로운 매장을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마트 내의 코너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 음료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K드링크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매장이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한국 음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첫 번째 K드링크 스튜디오가 맨해튼 소호 지역의 문을 열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었었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는 이 매장이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공간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음료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K드링크 효과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어요. 중국의 왕 씨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노력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제품들은 점점 더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결국 몇몇 마트에서는 진열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도 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왕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협력을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의 길은 이미 명확했으니까요. 한편 우리의 성공 사례는 비즈니스 학교에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마케팅 교수가 연락해와서 학생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 그리고 진정성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객의 신뢰, 문화적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죠. 때로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강연 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몇몇 학생들은 저희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젊은 사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제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브루클린의 두 번째 매장이 열리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었어요. 뉴욕 공연차 방문했다가 우리 매장 소식을 듣고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은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료 회사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저희 매장은 그들의 중요한 쇼케이스가 되었고 다양한 신제품을 먼저 선보이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도 큰 혜택이었어요. 항상 최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지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K드링크 스튜디오의 운영 총괄 매니저가 되었고 주식 옵션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통찰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성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소우 매장의 마감 시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최근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어릴 적 마시던 수정과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 매장에서 수정과를 사갔고 그의 어머니는 그 맛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맛이 바로 내가 기억하는 그 맛이야. 50년 만에 고향의 맛을 다시 느끼셨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상업적 활동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추억에 닿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이유임을 확신했습니다. K드링크 스튜디오의 성공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뉴욕, 보스턴, 시카고까지 여러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각 매장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한국 음료의 진정성을 핵심 가치로 유지했습니다. 처음 갈아 만든 배를 맛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뉴욕 본점은 여전히 가장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갈아 만든 배나 밀키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한국 음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유자차 같은 전통 음료부터 최신 트렌드의 음료까지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 매장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료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음료 옆에는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전통적인 음용법에 대한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고객들은 음료를 즐기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료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소셜 미디어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를 맛보고 리뷰하는 콘텐츠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각 음료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 음료를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내 다른 음료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대형 음료 회사들도 한국 스타일의 음료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식품점뿐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음료 코너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정통 한국 음료를 찾았고, 그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수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되었고, 저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통찰력은 여전히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새로운 음료 트렌드를 계속 연구하고 미국 시장에 맞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항상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고객들이 종종 매장을 찾아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맛본 음료를 우리 매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음료를 통해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직접 여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음료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미국 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한국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학교 근처의 매장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이 모여 한국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을 마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손에 한국 음료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 잔의 음료가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그것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 음료는 뉴욕의 다양한 문화 모자이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추어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저는 이 모든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진정성을 지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음료는 이제 뉴욕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이 도시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